자, 11페이지 동상해 방지 대책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상해가 뭐였죠? 동해는 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였고 상해는 서리로 인한 피해였어요. 그럼 대책으로는 뭐가 있는지 보면은 입지 조건의 개선이 있어요. 자, 방풍 시설을 해서 한풍을 막아준다. 차가운 바람 막아주고요. 토지를 개선해주고 배수가 잘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역시 내동성 작물을 선택해주고요. 개화나 개업의 시기가 늦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보통은 봄에 꽃이 많이 피는데 이 봄에는 꽃샘추위가 있죠. 그래서 꽃이 좀 더 늦게 피는 품종을 선택해서 동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재배적 대책은 보온 재배를 하고 이랑을 세워서 뿌린꼴을 깊게 하는 거죠. 이게 효립 재배입니다. 그리고 칼륨 비료를 늘려주고 적기에 파종해줍니다. 과도하게 자랐거나 서리빨이 설 때에는 다밥을 한다. 다밥은 땅을 밟아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동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 대책이고요. 응급 대책이 있어요. 이 관계법은 물을 뿌려주는데 차가운 물 뿌려주면 안 되겠죠. 따뜻한 물 뿌려주는 겁니다. 발연법은 연기를 피우는 건데 따뜻한 수증기 피워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송풍법은 히터 틀어주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 쐬주는 거예요. 요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피복법은 피복제로 덮어주는 거고, 연서법은 태우는 거고, 이 살수빙결법,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이름이 화려하죠? 근데 별건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날씨가 너무 추울 때 이 스노클링으로 물방울을 이렇게 뿌려줘요. 그럼 물방울은 작으니까 빨리 얼겠죠. 근데 신기한 게 물방울이 얼면서 주변에 열을 방출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열로 작물이 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글루 아시죠? 에스키모인들 집 있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이 추울 때마다 이 이글루 벽에다가 물을 뿌리는데 그 뿌린 물이 얼면서 이글루 안이 따뜻해지거든요.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물이 얼면서 발생하는 열로 작물을 얼지 않게 해주는 거. 이게 살수빙결법이다. 다음 53번 정말 잘 나오는 병해충 방제법입니다. 병해충의 방제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재배적 방제부터 일단 보면 무병식물을 이용하는 게 있고요. 이 병이 들지 않는 식물이에요. 이것도 역시 저항성 품종을 이용하고 전염원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윤작은 같은 땅에 농작물을 바꿔가면서 심는 거예요. 이거 길렀다가 저거 길렀다 하는 겁니다. 12는 거름을 주거나 비료를 주는 거라 했어요. 이게 다 재배적 방제인데 재배적 방제는 경종적 방제라고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적극적인 방제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물학적 방제는 천적이나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원래 자연에 살고 있는 천적 곤충과 미생물을 이용하니까 환경에도 오염이 없겠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방제는 친환경적인 방제법입니다. 세 번째는 기계적 방제, 물리적 방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병해충을 잡아서 죽이는 방법이고 또 병해충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겁니다. 온탕 처리를 하고 토양을 소독해주고 습도를 조절해주고요. 온도 처리를 해줍니다. 포살은 잡아서 죽이는 거고 체라는 알을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담수 및 차단, 물 조절을 해서 병해충이 못 살게 해주고요. 소각 및 소토, 소각은 태우는 거죠. 소토는 태워가지고 토양을 소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살은 유인해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다 기계적 방제, 물리적 방제예요. 네 번째는 화학적 방제로 각종 살균제, 살충제, 유인제, 기피제 같은 게 있고요. 이 화학적 방제가 적극적인 방제 기술입니다. 재배적 방제랑은 완전히 반대니까 구분해 주시고요. 여기 병해충 방제법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 부분은 보충 자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4번 페로몬의 장점은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혹시나 몰라서 가져왔거든요. 이것도 방제법의 일종입니다. 우리 동물이나 곤충이 자연적으로 분비하는 페로몬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페로몬으로 해충을 유인해서 방제하는 방법인 거죠. 이것도 무독성에 환경을 오염시키지도 않고요. 유용한 곤충에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같은 종에만 영향을 미치는 종특이적. 이 종특이적이란 말은 특정 종에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해충 종합관리. 효율적인 방제의 이상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 페로몬을 이용하는 방제법은 친환경적이고 참 장점이 많은 방제법이다. 다음 12페이지 넘어와서 55번 우리나라의 우박 피해. 이것도 큰 별 하나 쳐줄게요.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우박 피해는 주로 과수의 착각이 그리고 성숙기에 해당하는 5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에 간헐적이고 돌발적으로 발생한다. 착각기가 5월에서 6월이고요. 성숙기가 9월에서 10월입니다. 여기 괜히 형광펜 친 게 아니에요. 몇 월인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박은 단기간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며 우박이 잘 내리는 곳은 낙동강 상류지역, 청천강 부근, 한강 부근 등으로 대체로 정해져 있지만 피해 지역이 국지적인 경우가 많다. 이 국지적이란 말이 한정된 일정 지역에서만 우박이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 지역이 전국적이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또 우박이 무서운 게 우박이 내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병해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런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우박 피해예요. 다음 56번 재배 방식. 재배 방식 첫 번째로는 연작이 있습니다. 이 연작 이어지는 건데 같은 토지에 같은 작물을 해마다 재배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작을 하게 되면 땅에 있는 양분이 다 소모돼서 작물이 잘 자라지 않게 됩니다. 이걸 연작의 해라고 하는 건데 이 연작의 해가 심한 작물이 아마, 인삼, 앵두, 복숭아, 무화과, 감귤 등이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덜한 작물이 있습니다. 무, 당근, 딸기, 양파, 호박, 부추, 벼, 고구마, 수수, 옥수수, 양배추. 이것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2번 윤작은 같은 토지에 작물을 바꿔가면서 재배하는 방식이고요. 혼작은 섞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토지에 고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간작은 사이간자를 써서 사이짓기라고 하는데 이랑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랑이 이렇게 있으면 작물을 심잖아요. 여기에는 다른 작물을 심는 겁니다. 이게 간작이다. 다섯 번째 답전 윤환재배. 이건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논답에 밭 전자를 써서 이거를 윤환, 그러니까 논으로 썼다가 밭으로 썼다가 이러는 거예요. 농지를 논과 밭으로 몇 해씩 돌려가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다음 57번 벼의 재배 양식입니다. 조기 재배는 조생종벼, 이 빨리 자라는 벼의 품종인데 이거를 가능한 일찍 파종하고 키워서 조기에 이양합니다. 이양은 모를 논에 옮겨 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벼를 심을 때 처음부터 논에다 심는 게 아니라 이 모판이라는 상자에다가 모를 키워요. 거기서 싹을 틔운 다음에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확량이 늘어나고 노동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조기 재배는 빨리 자라는 조생종 벼를 이용해서 빨리 수확하는 재배형이다. 두 번째는 조식 재배. 이 중만생종은 늦게 자라는 품종인데 이 늦게 자라는 만큼 수확량이 높은 품종이에요. 이거를 일찍 이양해서 영양생장 기간, 그러니까 잎이나 뿌리, 줄기가 자라는 기간을 길게 해줌으로써 수확량 증대를 꾀하는 재배형이고요. 조기 재배와 조식 재배의 차이점이라면 일단 품종이 다르고 조기 재배는 조기에 이양합니다. 그리고 조기에 벼를 수확하죠. 그런데 조식 재배는 조기에 이양하지만 조기에 재배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다 자란 다음에 재배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되겠고요. 세 번째 조생 재배는 꽃이 빨리 피는 재배형이고 만기 재배, 만식 재배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앞작물은 벼를 키우기 전에 심었던 작물을 말하고 또 병충해 회피, 이런 이유로 보통 재배에 비해 모내기가 늦은 재배형입니다. 다음 58번 벼의 수발화. 이 수는 물수자인데요. 물속에서 발화하는 겁니다. 싹이 트는 거죠. 벼의 결실기에 벼의 이삭이 도복이나 강으로 젖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삭에서 싹이 트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도복은 여기 논에 벼가 있는데 이 벼가 태풍 같은 것들 때문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복이라 합니다. 근데 이게 쓰러지면 여기 논이니까 다 물이겠죠. 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 잠긴 채로 싹이 터버리는 겁니다. 이게 수발화예요. 벼가 수발화가 되면 쌀의 수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한데 품종을 선택하고 조기 수확을 해주고 도복의 방지, 발화 억제제 살포가 있습니다. 여기 출수, 맹화, 최하, 발화의 3요소 한번 읽어보시고요. 59번의 생력 기계화 이점은 이건 그냥 농업의 기계화입니다. 농업이 기계화가 되면 당연히 노력비가 절감되고 수량이 증대되죠. 작부 체계가 개선되는데 이 작부 체계는 작물의 재배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균일하게 심으니까 재배 면적이 증대되고 농업 경영이 개선된다. 13페이지 넘어와서 60번 무토양 재배, 양일 재배, 수경 재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토양, 흙이 없이 물에서만 재배하는 거예요. 이때 물도 그냥 물은 아니고 양액, 식물에 필요한 양분이 녹아있는 물인 거죠. 이때 양액의 산성도는 작물이 가장 잘 자라는 pH 5.5에서 6.5 사이에 약산성을 띱니다. 여기는 장점과 단점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연작입니다. 그리고 완충능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주는 건데, 이게 물에선 낮아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다음 61번 작물 재배와 질소. 이 질소는요, 작물에서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무기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질소는 식물체에 그냥 흡수되지 않고 질산태, NO3와 암모늄태, NH4로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됩니다. 그리고 콩가작물, 두가작물은 뿌리에 근류균이 있어서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죠. 그래서 질소 고정 능력이 있어서 벽과작물에 비해 질소 시비량을 줄여주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 질소 결핍 증상은 유엽 어린 잎보다 노엽 늙은 잎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네 번째 암모니아태 질소 비료. 이건 암모늄태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석회랑 같이 사용하면 휘발성이 있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석회랑 함께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